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많은 분들이 진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 과반 자체가 뭐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과반을 차지하게끔 내비두게 된다면 진짜 180석 이상으로 차지하게 된다면은 정말 진짜 윤석열 정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MBC 같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물론 제가 영상을 다 보지는 않고요. 댓글만 보는데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200석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뭐 겸손한 자세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거 이제 어차피 뭐 이재명이가 지시 내린 대로 개딸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왜 그렇게 200석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또 간단하죠. 200석이 돼야 개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정말로 시킬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진짜로 탄핵을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누가 사니까? 이재명과 주국이 사니까. 주국 같은 경우는 애당초 당의 슬로건이 뭡니까? 3년이 너무 길다 그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당 슬로건이 3년이 너무 길다예요. 탄핵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도 두 사람 전부 다 공통되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자기들이 200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재명 본인 수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위기가 생길 것이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는 분명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해질 수가 있다 보니 200석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쟤네들 200석을 막아내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남아있는 3년 동안에도 우리가 과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뭐가 있냐?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서 패배를 하게 된다. 원희룡 후보한테 패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싹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당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천 같은 경우도 그냥 뭐였어요? 사천 그 자체였잖아요. 이재명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이자 오메가자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몸통이자 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과 머리가 하나였던 거지. 끔찍한 이제 뭐 괴물같이 보이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그 머리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나겠죠. 조국 혁신당 또한 마찬가지로 한 10석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개파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200석을 차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서 패배하게 된다면은 진짜로 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바뀌기 전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끔 선거구가 바뀌기 전도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후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차범위에 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 선거구가 바뀌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의 후보 격차가 어떻게 보입니까?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4% 차이를 보였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가 해볼 만하다.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천 계양을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딱 한 번이라도 이념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투표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GTX 노선에 대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사실상 그게 완전히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였다라는 거. 빛도 좋지 않아. 빛도 그냥 막 바래버렸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빛바란 개살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GTX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뭐 국토부 쪽에 있는 차관과 그다음에 계양갑에 있는 의원이랑 내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내가 장관이었다. 차관이 그런 식의 만남에 가졌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보고가 올 텐데 나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이미 이제 가짜뉴스 퍼뜨렸다라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기소가 되어 있고 그 재판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래버리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파트 명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동네 이름조차도 똑바로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25년 가까이나 민주당이 지배하다시피 했던 인천 계양을 주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민주당한테 그런 식으로 표를 몰아줬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한 톨만큼이라도 나아진 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거꾸로 국토부 장관을 했었던 원희룡 장관이 왔었을 때 여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그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GTX 노선 문제가 됐거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됐거나 누가 도대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GTX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 시간이 없어요. 왜? 재판 받으러 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대장동 재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세가 멈췄거든요. 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유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로부터 지난번에 강제 구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와가지고 진짜 재판에 출석을 했죠. 몇 번이나 읍소를 했습니까? 자신이 없어도 재판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재판부한테 얘기해도 바로 그냥 커트가 돼버렸고, 뭐 몇 번이나 그렇게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건 부장판사가 야,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야, 까부지 마, 이래가지고 총선 전날 9일에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허구한 날 재판받으러 가느라고 바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뭐 여의도에서 지금 있는 것인지 서초동에서 국회를 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허구한 날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될 건데 어떻게 계양을 주민분들을 대표할 수 있고 계양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0.78%라고 하는 기적 같은 수치, 기적 같은 격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기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보수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만 망해버렸다, 나 그냥 총선 보이콧 해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열패감에 빠져있던 분들이 많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대한민국으로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한 명이라도 설득하고 한 명이라도 더 재준이 영상 같은 거 공유를 시켜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보십시오.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가 제일 못했는데 DJ 노무현의 지가 견줄 바나 됩니까? 비교할 바나 됩니까? DJ 노무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사심을 뒤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라도 내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은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문재인이가 튀어나와가지고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겠냐고요. 보수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요. 이것뿐만입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 남편 지금 막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단계 사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변호를 해가지고 무슨 뭐 수십억 가까이 되는 수임료를 받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과 관련된 것도 그런 것도 사건도 수임했다라고 하는데 조국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공격하라면 박은정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박은정 공격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년 9개월 가까이나 검사인데 출석을 안 해놓고 일을 안 해놓고서 11억 가까이 되는 그런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은정 남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논란이 터지고 있어요. 정관예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국이 뭐라고 합니까? 수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예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가 딱 정확히 작년 6월 달에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임 계약서를 쓴 정관예우도 있고 수임 계약서를 안 쓴 정관예우도 있다. 중요한 거는 비상식적인 수임료를 받는 거다라고 지 입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딴 소리 하는 거, 이거 우리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 가만히 둬가지고 되겠냐고요. 양문석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김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망언과 여성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인간들이 계속 설쳐되고 있습니다. 왜?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뭐하러 지금 사퇴하냐 이거 아니에요. 양문석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 문제되는 부동산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가 팔고 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대바람에 처음에 팔았겠지. 새마을금고가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불법 대출한 게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나 일단 배지만 달고 보자. 실제 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배지 달면 두고 봐. 국회 들어가면 두고 봐. 징벌적인 그런 걸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보상 때릴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양문석이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설쳐되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보수가 결집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똘똘 뭉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저 야욕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개항 아래 계시는 분들이 특히나 잘 들으시고 제발 한 번이라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재명을 심판하는 거 그거 자체가 민주당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